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쌓여가는 그 과정이 리스크가 시간에 의해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절대 부동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아직 서막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검은 털 난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는 언제나 심플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고른 이유를 저한테 심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자신 앞에서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을 왜 선정했고 그것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조리 있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아니 근데 그 자산엔 왜 투자했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설명이 길어지고 어려운 용어, 전문 용어들 써가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자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잘 모른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대부분 잘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한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입시 준비할 때도 늘 스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은 내가 탱글탱글 하잖아요. 다 이해한 것 같잖아요. 야, 그 어려운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다 쏙쏙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누군가가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탁탁 막히죠. 분명히 그날은 물 흐르듯이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설명해버리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건 잘 모르는 거다.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완벽히 이해한 것의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개별 자산들에 대해서 꼭 글로 짧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장으로 정리하고 말로 옮겨봤을 때 느껴지는 부족함, 이것들은 계속 채워나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철학과 이해도도 그 행위를 통해서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매번 정리하고 있고 많은 영상과 블로그 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나도 했어. 나도 글 블로그에 써놨어. 나도 영상 하나 찍어놓은 거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버튼 누르듯이 딱 1번 뚝 누르면 뚜루룩, 2번 뚜루룩, 투자는 무엇인가 뚜루룩, 비트코인 무엇인가 뚜루룩, 부동산 무엇인가 뚜루룩, 이게 술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말과 글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옮기는 것.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는 생각들, 그리고 예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더 확고해진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의 방법들도 계속 좀 정제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다 보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 친동생, 그리고 제 가족들, 그리고 친한 동료, 친구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전화통화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한 방에 끝내고,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퍼뜨리고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모든 얘기는 제가 제 친동생, 그리고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의 투자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에
단 하나도 더 덧댄 거거나 빠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모든 이야기를 제 친동생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진실되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투자는 심플해야 한다라는 이 주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영상들, 132개나 되는 영상들을 다 볼 수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에서 이것들은 꼭 관심을 갖고 챙기셔라 라고 하고 싶은 그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다 못 보신 분들이라도 이 영상은 꼭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심플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투자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 위쪽에 차져 있는 모래가 리스크라면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모래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쌓여가는 그 과정이 리스크가 시간에 의해서 수익으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리스크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아래쪽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수익인 것이죠. 투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며 리스크의 높고 낮음이 투자 판단의 핵심이 아니라 강력하게 장기적 우상향에 구조적으로 잡혀 있기만 하다면 모든 리스크는 시간에 녹이면 된다. 이게 제 투자 철학이 그걸 이 문장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비트코인, 테슬라도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쭉 한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갖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국가와 정권,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건 땅의 입지이며 좋은 땅은 기업처럼 진화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핵심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기업과 달리 아무런 생산 활동이 없는 투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과 같은 좋은 땅은요, 몇천 년이 지나도 서로 사고 싶어하고 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지고 발전하는 그 문명 자체가 곧 가치 창출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각국이 한강 유역을 두고 싸웠던 그 싸움, 그리고 각 국가, 고려와 조선이 도읍을 정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입지적으로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좋은 땅 위에 세워졌던 5,000년, 500년의 역사, 그 문명은 그 어떤 기업과 개인이 세웠던 가치 창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세워져 있고 만들어지고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가 곧 가치 창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 창출은 계속 끊임없이 시대가 발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그 땅에 새로운 문명들을 만들어내며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부동산과 같은 좋은 입지의 땅은 계속 끊임없이 그 위에 새로운 문명들이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높아지는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그 좋은 땅들을 잘 모아가는 것만이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동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부동산을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률이 금융자산보다 낮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고요. 부동산은 올드한 자산, 즉시 현금화할 수도 없는 자산, 이런 부동산의 단점들만 언급하면서 부동산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무시했을 때 돌아오는 현실의 냉엄함을 꼭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 부동산은 부의 베이스 캠프다, 이 영상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자산 이상이 모이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를 치듯 꼭 부동산으로 베이스 캠프를 치라는 이 말씀을 제 친동생에게 정말 가족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지금 현재 대중에게 AI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유일한 기업,
그 유일한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많은 테슬라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대중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급 초기인 이 전기차 시장의 마켓쉐어만 논하고 있죠. 중국 차가 따라온다, 독일 차들은 호구냐, 현기차 무시하지 마라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아마존 초기에 온라인에서 서적을 판매하던 회사로 생각하고 온라인 북판매 시장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존은 어떤 회사죠?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다양한 온라인 이커머스를 장악한 유통 공룡이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을 설명할 땐 그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의 최종 골을 생각해야 됩니다. 테슬라는 왜 AI 데이를 계속 진행하면서 로봇을 설명할까요? 그리고 왜 로봇을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려고 할까요? 이 모든 기업은 대량 생산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를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진화해 가면서 궁극적인 기업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자율주행을 위한 AI가 탑재되어 있는 유일한 차량이고요. 이 자율주행이 탑재되어 있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자금을 갖고 FSD가 완성되면 이건 바로 로봇으로 연결되면서 각종 AI 서비스로 확장됩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큰 계획에 아직 서막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기차마저도 구동 동력의 변화인 내연기관이 전기차 배터리로 바뀌었다라는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율주행카, 스마트카 이 시대로의 변화를 언급해야 하고 이 변화의 핵심이 AI고 이 AI가 메카닉과 연결돼서 탑재되면 로봇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가지고 올 미래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거대 제국을 만든 CEO가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된다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초기 전기차가 대량 양산될 것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의 충격과 같은 느낌을 계속 우리들에게 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비트코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검은 털난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연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거래소를 믿습니까? 아무리 많은 국채,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이 동결하는 순간 단 한 푼도 돈을 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운명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국가가 동결 조치하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가가 막거나 특정 단체가 막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 자산이 맞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밉보인다면 권력을 가진 그 누군가가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내가 소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비트코인이 세상으로 나온 지 12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분산 암호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누구의 신뢰도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이 세상의 자연물처럼 풀려 있다는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이 내 자산을 스스로 묶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자신이 온전히 소유한, 그리고 그 키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는 부분들을 꼭 인식하셔서 모든 자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쭉 길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투자란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리스크의 크고 적음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이 구조적으로 잡혀있는 좋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권력,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좋은 땅의 입지를 빠르게 선점해서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의 확산된 미래의 핵심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추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혁신기업이 불려준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 비인격적 가치 저장 시스템인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옮기면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만약 제 친동생이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 이상 주저리 설명해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2030년에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 목표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제 스스로가 이러한 토탈 인베스팅 포트폴리오를 짜고 현재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그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자신의 자산을 불리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만의 투자 방식과 철학을 완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양한 투자의 방식과 접근법을 우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한 다양한 투자의 접근법 중에 저는 기업가 마인드를 통한 장기 투자 방식을 늘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로 부동산, 테슬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축의 자산들을 기준으로 토탈 인베스팅을 꾸며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하셔서 직접 투자에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